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긴급 속보가 들어왔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교체가 되고 후임에 이관섭 정책실장이 임명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관섭 실장 체제에 대통령실이 뭘 해야 되느냐를 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적 업무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설립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무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질문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아마 이 문제도 나올 겁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나올 거니까. 지금 사실 이 문제를 좀 커진 이유가 분명히 함정 취재고 이게 문제가 있는 취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이 침묵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결국 그 영상은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금 부정적 여론들이 꽤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저는 이야기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긴급 속보가 들어왔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교체가 되고 후임에 이관섭 정책실장이 임명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어떤 이 교체는 아마 오늘 있었던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구성과 맞물려서 아마 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어떤 변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아마 전격적인 인사가 났던 것 같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사실은 함께 해왔던 인물이었고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인사를 통해서 수석들 5명 수석이 전원 교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대기 실장은 교체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정책실 같은 경우 신설이 돼서 이관섭 정책실장이 지금 임명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교체가 돼서 그 배경에 상당히 관심을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후임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정책실장에 일단 내정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관섭 이번 신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 주로 산자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했고요. 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역임을 했던 굉장히 실무와 어떤 경제에 능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김대기 실장이 교체됐는가? 여러 가지 아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김대기 실장이 교체된 건 최근에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김대기 실장이 이 지라시라고 그러죠. 증권가에 나도는 이런 여러 가지 보통 정보지라는 거 있는데요.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김대기 실장이 기업 인사에 좀 관여를 하고 있다. 개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포스코 관련해서 최정호 포스코 회장이 지금 이번에 2연임을 하고 3연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정호 지금 이 회장 같은 경우는 현 정부와 썩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 주재하는 행사에 한 번도 초청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포스코가 이 새로운 어떤 신임 회장 문제를 지금 논의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김대기 실장과 아주 친분이 있는 모 기업에 있는 인사가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면서 그 사람을 포스코 회장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증권가 지라시가 나돌았어요. 그래서 김대기 실장이 정말 전혀 사실무근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도대체 누가 이런 것들을 뿌렸는지 경찰에다가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이런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는데 그동안 김대기 실장은 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수석 이 비서실의 관장뿐만 아니라 주로 인사 업무를 총괄해 왔습니다. 최근에 개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김대기 실장이 이제 아마 역임을 했는데요. 아마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관과 차관급 인사가 거의 마무리 지금 돼 있고 되게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임무가 거의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 업무가 대충 지금 윤석열 정부 2기 인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역할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특검법 관련된 이 통과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제2부속실 문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난제처럼 얽혀 있습니다. 지금 뭐 야당은 오늘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대통령이 이제 아마 제의 요구를 해서 실제 거부권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 특히 지난번 이제 당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혁신이 실패 뭐 등등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사퇴를 했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당직들은 다 또 그만뒀습니다. 근데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수석들은 다 이제 출마를 위해서 그만뒀는데 그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도 뭐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특히 지난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때 이 후보를 김태우 후보를 사면시켜서 출마시켰던 그런 결정을 대통령실에서 사실 사면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가 많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지지율 이런 것들이 어떤 정무적인 어떤 측면들을 잘 보좌하지 못하는 대통령 실장에게 있다, 이런 어떤 지적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기 실장에 대한 어떤 경질론이 사실은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동안 호흡을 잘 맞춰왔고 특히 교체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교체가 되니까 이게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인사의 어떤 이 검증이 대부분 끝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이제 이 현재 어떤 특검법 통과 등등 이런 전국의 전반적인 어떤 책임 이런 문제를 아마 이제 지고서 김대기 실장이 이제 사퇴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이관섭 신임 실장 체제로 이제 대통령실은 재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좀 변화가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선 이관섭 실장 체제에 대통령실이 뭘 해야 되느냐를 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일단 이 특검법 통과와 맞물려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저는 빨리 대통령실이 어떤 방식이든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적 업무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지난번 이 몰카 취재처럼 어떤 이 검증되지 않는 인물들을 만나고 또 뭐 선물을 받는 이런 부적절한 행위들이 사전에 통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지적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공식적인 2부속실이 있으면 여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일단 사전 검증을 좀 거치게 되거든요. 함부로 아무 사람이나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 기능이 물론 비서실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만 이게 2부속실에 따로 지금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취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된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금 이 예전에 이석수 그 특별감찰관 이후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전혀 임명되지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원래 국회에서 3인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을 하는데 지금 뭐 국회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그다음에 수석비서관 이상들에 대한 어떤 비위를 감찰하는 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여사 문제라든지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정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물론 공직기관 비서관이 있지만 그 역할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특별감찰관은 빨리 임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업무를 통제를 좀 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실로 이 용산으로 옮겼는데 좀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냐. 옛날에 그 이기주라는 MBC 기자의 그 고함 사태가 있었죠. 그 사태 이후로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했고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도 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 초에는 신년 기자회견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대통령실을 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결국은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좀 기자들과의 어떤 접촉면을 좀 넓혀야 된다. 그래서 아마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그 어떤 질문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아마 이 문제도 나올 겁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나올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답변을 저는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 이 문제를 좀 커진 이유가 분명히 함정 취재고 이게 문제가 있는 취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이 침묵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결국 그 영상은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금 부정적 여론들이 꽤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이 좀 깔끔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처리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저는 이야기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관섭 실장 측이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의 어떤 정무적 기능들을 좀 복원해야 될 것이다. 특히 이 초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이진복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여러분들 잘 얼굴도 모르실 거예요. 지금 한호섭 수석 체제인데 이 대통령의 어떤 정무적 어떤 이 기능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런 어떤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어떤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대통령실 내부가 좀 원활하게 움직여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관섭 실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마 이 사교력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 능력과 또 경제에 대한 식견 뭐 두루 갖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임무를 맡기는 데는 저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김대기 체제에서 좀 부족했던 여러 가지 정무적인 어떤 조언, 정무적인 보좌 뭐 이런 것들을 이관섭 체제에서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결국 내년 4월 총선을 지나가야 되는 지금 이 참모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는 준비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